할렐루야, 굿TV 세상을 보는 창, 오색 오감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감신대에서 기독교 심리상담을 가르치는 권진숙 교수입니다. 오늘 좋으신 하나님께서 제 강의를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큰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강의는 공감하는 이웃사랑의 실천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공감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공감은 무엇일까요? 공감의 의미는 내가 상대방의 자리에 서 보는 것. 즉, 좀 다른 표현으로 하면 공감이라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의 신발을 신고 서 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의 입장에 서서 사건을 바라보고 느낄 수 있어야 진정으로 공감적인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것은 바로 상대방의 감정과 생각을 수용하고 이해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첫 번째 강의에서 경청에 대한 강의를 진행했었죠. 그러면서 경청의 핵심이 바로 공감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떻게 공감하는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공감이라는 것을 우리가 머리로 이해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실천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 역시 경상북도가 고향이신 부모님과 함께 성장하면서 자랐는데요. 그런 농담들을 많이 들어봤습니다. 경상북도 출신들은 딱 3마디만 한다면서요. 먹자, 자자, 불 꺼라. 특히 엄마가 별로 말씀이 없으셨는데요. 엄마는 그냥 굉장히 묵묵하고 성실하게 가족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시는 그런 경상북도 출신의 굉장히 유교적인 그런 어머니셨어요. 제가 미국 유학을 갔을 때 일이었는데요. 공부도 너무 어렵고 영어가 진짜 안 되는 날이 있거든요. 그리고 미국 물가가 너무 비싸서 생활비는 늘 부족하고 또 이민 목회는 너무 어렵고 그래서 마음이 늘 힘들고 어려운데 특별히 굉장히 서러운 날 있잖아요. 굉장히 서럽고 힘들어서 와, 오늘은 진짜 누군가한테 위로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간절한 마음이 들었던 날이 있었어요. 그때 큰맘 먹고 비싼 국제전화로 엄마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아마 전화를 걸었을 때부터 목소리가 굉장히 울컥하는 목소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엄마 하고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아, 우리 막내 진숙이구나. 잘 지내지? 그래, 별일 없고? 엄마, 별일 없어요. 잘 지내요. 이렇게 눈물을 꾹 참고 굉장히 노력하면서 천천히 또박또박 이야기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근데 엄마가 갑자기 야, 국제전화 요금 비싸다. 어서 끊어라. 그래서 전화를 뚝 끊으시더라고요. 진짜 사는 게 너무 힘들고 오늘은 진짜 너무 서러워서 우리 엄마한테 꼭 위로받고 싶었던 그런 날이었는데 엄마가 너무 야박하게 전화를 툭 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화를 끊고 나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야, 그렇지. 역시 우리 엄마가 이렇지. 내가 왜 우리 엄마한테 전화를 했을까. 그래서 유학 시절 그런 섭섭했던 그 기억을 제가 간직하고 있었는데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최근에 엄마한테 굉장히 쑥스럽지만 용기 내서 그때 일을 물어봤어요. 나 그때 진짜 힘들어서 엄마한테 전화했는데 엄마가 위로 좀 해주지. 나 그때 진짜 섭섭했어. 이렇게 엄마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네 엄마인데 그걸 몰랐을 것 같니? 저 너무 깜짝 놀랐어. 아니, 알았는데 왜 끊었어?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엄마한테 다시 물어봤어요. 엄마 알았는데 왜 끊었어? 몰랐어도 속상한 일인데 엄마가 알았는데 전화를 끊었다니까 전 더 화가 난 거죠. 엄마가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네 목소리가 이미 울음을 한껏 머물고 있더라. 그래서 엄마가 네 목소리를 듣자마자 엄마가 눈물이 날 것 같아서
일부러 전화를 바로 끄는 거야. 네가 진짜 힘들어서 전화를 한 것 같은데 엄마까지 같이 울면 네가 더 힘들어질까 봐. 그래서 전화를 바로 끄는 거야. 내가 형편이 좋아서 유학비를 보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엄마가 너를 더 힘들게 할 수는 없잖아. 저는 엄마의 이야기를 듣고 코끝이 찡해졌어요. 그러면서 속으로 생각을 했죠. 엄마는 알았구나, 내가 얼마나 힘든지. 근데 내가 울까봐 그래서 엄마가 전화를 미리 끊으신 거구나. 그게 우리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의 표현이구나. 참 사랑이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엄마를 너무 사랑해서 전화를 걸었고 엄마도 저를 너무 사랑해서 전화를 끊으셨는데 왜 이 기억이 사랑의 기억이 아니라 엄마에게 거절당한 상처의 기억으로 남아 있을까요? 영어 표현으로 이런 표현이 있대요. Out of the best intention, you can hurt the most. 가장 선한 의도로 한 행동이지만 가장 크게 상처받을 수 있다는 거죠. 공감한다는 것은 누군가를 이해하고 존중하고 돌보고 사랑을 표현하는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감한다는 거에서 오해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저 사람을 공감해 준다고 하는 것을 바로 상대방이 느끼는 고통을 줄여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상대방이 느끼는 고통을 회피시켜 주는 거, 잊게 만드는 게 바로 공감해 준다는 거, 그 사람을 위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누군가가 힘들거나 어려운 일을 이야기할 때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문제라고 과소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다른 장점이나 좋은 일을 막 부각시키고, 그래서 너는 굉장히 좋은 일이 많은 사람이야. 너는 고통스러워하면 안 돼. 너는 부정적인 일을 지금 느끼면 안 돼. 그러니까 빨리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꿔라. 이렇게 하는 것이 공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요즘 사역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라고 하는 교사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힘들다고 말하는 사람을 공감해 주는 것, 그것은 바로 힘들어하는 사람의 자리에 함께 서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힘든 사람의 신발을 신고 서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마음이 들죠? 내가 힘든 사람의 신발을 신고 서 있을 때 나도 힘든 거죠. 정말 힘들다. 이런 감정을 함께 느낀다면 어떻게 표현을 해줘야 될까요? 사역하시는 거 정말 힘들죠. 라고 함께 그 자리에 머물러 주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한다고 머리로는 생각을 하면서 그 사람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못하고 그 사람이 서 있는 자리를 부정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머, 선생님이 얼마나 은사가 많으신데요. 아이들이 선생님을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괜히 그렇게 느껴지시는 거지. 선생님은 정말 교사로 타고났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되게 좋은 얘기를 해주는 것 같잖아요. 근데 이 이야기를 제가 다른 비유로 한번 바꿔서 설명을 해볼게요. 어떤 사람이 지금 감기 들어서 너무 머리가 아파서 쓰러질 것 같아요 라고 말을 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까요? 자, 아파 죽겠다는 사람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생님은 체력이 얼마나 좋으신데요. 감기가 대수예요. 지난번에 폐렴도 이겨냈잖아요. 선생님 화이팅!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독감 걸려서 아파 죽겠는데 그런 사람 앞에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런 말이 어떻게 들리시겠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몸이 아픈 사람한테는 우리가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얼마나 아프세요?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선생님 몸이 아프시면 A형 독감 걸리셨으면 오늘 빨리 일 정리하고 들어가서 빨리 푹 쉬세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신체적으로 아픈 사람의 고통에는 우리가 그 사람의 자리에 함께 머물러서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아주 예민하게 바라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이 아픈 사람에게도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나 종종 우리는 마음이 아픈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전 결혼 생활이 너무 불행해요. 저 이혼하고 싶어요. 이렇게 자신의 가장 마음 깊은 고통을 누군가가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 와, 내가 공감해줘야지. 저 사람이 고통을 느끼지 않게 해줘야지. 저 사람이 빨리 여기를 헤쳐나갈 수 있게 도와줘야지라고 저 멀리 혼자 멀리 나가서 굉장히 좋은 얘기를 해줍니다. 뭐라고 얘기해 주는지 아세요? 자기야, 그 정도 남편이 어딨어. 남편 돈 되게 잘 벌잖아. 이렇게 말을 해주는 게 공감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말을 하면서 집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와, 나 오늘 공감 되게 잘했어. 나 오늘 우리 아는 분이 힘들다고 했을 때 진짜 위로 잘했어. 이렇게 하고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대화가 진짜 공감적일까요? 말하는 사람은 자신이 공감적으로 말을 했다고 착각을 하지만 사실 이것은 공감이 아닙니다. 그럼 이거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브레네 브라운 교수가 이것을 실버 라인이라고 얘기했어요. 실버 라이닝이 뭐냐면 어떤 사람이 굉장히 나 어두워요 라고 구름을 딱 표시하고 있는데 그 구름 주변을 막 하이라이트로 반짝반짝하게 칠하는 거예요. 당신의 구름은 내가 관심이 없어요. 난 당신이 구름을 갖는 것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당신의 구름 옆을 하이라이트로 반짝반짝하게 그려줄게요 라고 하는 것을 실버 라이닝이라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고통을 저버리는 거죠.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고통을 저버리는 행위를 우리가 조금 더 예를 들어볼게요. 암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암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지금 마음이 굉장히 어려우시겠어요. 암이라고 하는 구름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보고 암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신을 내가 신었을 때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많은 비가 내릴까 걱정스러울까라는 마음으로 그 구름에 집중을 해줘야 되는데 그 구름 옆을 막 반짝반짝한 색깔을 칠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암에 걸리시긴 하셨지만 그래도 돈을 많이 버시잖아요. 그래도 이 정도 암은 착한 암이래요. 이렇게 우리는 위로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마음은 참 진실되고 감사한 거예요. 저도 그런 실수를, 저도 그런 표현을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상담을 공부하고 공감에 대해서 더 깊게 고민하면서 우리가 일상적인 수준에서 공감을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조금 더 상대방의 마음에 위로가 되는 공감을 할 수도 있구나. 그게 바로 그 사람의 고통을 같이 바라봐 주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의 고통의 순간에 같이 머물러 있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고통의 순간에 머물러 있어 주는 게 중요한 거지 말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 그래서 우리는 공감적인 대화를 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감정을 예민하게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지그문트 프로이드라고 하는 정신분석가가 사람의 마음은 크게 의식과 무의식으로 나눠져 있다고 얘기를 했죠. 우리가 의식과 무의식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사람의 마음을 커다란 빙산에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빙산의 수면 위에 올라와 있는 부분을 우리가 의식이라고 하고
빙산의 수면 밑에 보이지 않는 부분을 무의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수면 위의 빙산보다 수면 밑의 빙산이 훨씬 더 크다고 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의식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무의식 세계가 훨씬 더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무의식을 구성하는 70%에서 80%가 뭘까요? 바로 그게 우리의 감정인 거예요. 그럼 그 감정 속에는 뭐가 있을까요? 바로 기쁜 마음, 슬픈 마음, 화나는 분노의 마음, 수치심, 무서운 공포심, 나도 뭔가 저 사람처럼 되고 싶어 하는 그런 욕망의 감정들이 아주 복잡하게 섞여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의식이 있고 무의식이 있다고 했는데 바로 80%나 되는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무의식을 구성하고 있는데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 이 80%나 되는 감정들을 수용해주고 이해해주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거죠. 자, 그래서 프로이드의 빙산의 그림을 데니스 스토이카라는 사람이 굉장히 단순화시켜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우리의 무의식 속에 있는 것은 80%가 감정, 그리고 우리의 의식 속에 있는 것은 생각. 이렇게 아주 단순화시켜서 얘기를 하면서 그래도 감정이라고만 이야기를 딱 단순화해서 하기는 어려우니까 감정 옆에 걱정 그리고 소망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는 생각과 감정과 걱정과 소망이 있습니다를 잘 기억하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공감을 할 때 상대방의 감정, 상대방의 생각, 상대방의 걱정, 상대방의 소망에 많은 관심을 표현하면서 대화를 해보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의 수면 위에 떠오른 빙산은 의식세계라고 얘기를 했죠. 이건 보통 우리 일상생활에서 벌어지는 얘기를 얘기합니다. 남편이 직장에서 퇴근을 했다. 내가 직장에서 야근을 했다. 아이가 시험을 본다. 아이가 유학을 갔다. 코로나로 우리가 교회에 갈 수가 없다. 이런 눈에 보이는 일상생활들을 바로 우리가 수면 위에 있는 의식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들이라고 생각하고 그 의식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과 함께 무의식 세계에서 감정이 따라 붙어 가는 거죠. 공감을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하는지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공감 연습을 한번 해볼까요? 예를 들어 교회를 가실 때 저는 감리교 성도라서 저희는 소그룹 모임을 속회라고 부르고 그 소그룹의 리더를 속장님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속장님이 속원에게 전화를 했어요. 왜냐면 이번 주 속회에 못 나오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화를 해야 될까요? 우선 상대방이 속회에 나오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잖아요. 그게 뭐예요? 바로 빙산 위에 이분이 속회에 못 나오시는구나 라는 사건이 발생한 거죠. 자, 그러면 우리 눈에 보이는 사건이 발생했죠. 그럼 우리가 이제 대화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얘기를 들어볼까요? 자, 보세요. 왜 속회에 못 나오셨어요? 무슨 일이 있어서 속회에 못 나오시나요? 라고 우린 대화를 어떻게 하냐면 우리 눈에 보이는 빙산 위에 보이는 사건 중심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우리 눈에 보이게 속회 안 나오셨으니까 거기까진 괜찮아요. 근데 거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경청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공감적인 대화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서부터 경청해서 하면 안 됩니다라는 일을 막 하기 시작합니다. 속회를 빠지시면 안 돼요라고 논쟁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속회에 못 나온다는 이유를 설명을 막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제가요 나가려고 했는데요.
제가 요즘에 마음이 좀 그래서 막 말을 하려고 그러는데 중간에 말을 탁 끊습니다. 아, 속해 나와야지. 그렇게 말을 길게 하면 안 되지라고 말을 탁 끊는다든가. 아, 사실 그게 아니라 저희 딸이 뭐 요즘에 학교 막 이런 얘기를 하려고 그럴 때 속해에 왜 못 나와라고 하는 자기의 주제에 관심이 꽂히는 사람은 상대방이 왜 못 나오는지에 대한 원인을 끝까지 설명하는 데 관심을 두지 않아요. 이렇게 되면 이야기를 하는 속장이 경청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공감받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빙산의 우리가 일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의식 세계에서 보이는 사건 중심의 대화를 하다 보면은 뭐를 놓치게 돼 있냐면 바로 무의식 세계에 있는 감정을 놓치는 거예요. 속해에 못 나온다라는 사건의 중심을 맞추다 보면은 속해에 왜 못 나오는지 이 사람의 감정에 초점을 맞추지 못하기 때문에 공감적인 대화가 어려운 거죠. 그렇다면 공감적인 대화를 할 때 어떻게 대화가 달라질 수 있는지 제가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아, 네, 이번 주에 속해 못 나오시는군요. 혹시 왜 속해 못 나오시는지 상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리고 속해 왜 못 나오시는지 어떤 마음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래서 의식과 무의식 모두에 관련된 질문을 편안하게 던지시는 거예요. 이럴 때, 아, 상대방이 내가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어떤 감정, 어떤 생각, 어떤 걱정거리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생각, 감정, 걱정, 소망. 요 주제들에 관심을 가지고 물어보시라고. 그럼 어떻게 맨 마지막에 이 일이 해결되면 좋은지도 물어보세요. 다시 말하면 어떤 걱정거리가 있으세요? 라고 물어보고 그런데 그 걱정거리가 어떻게 해결되시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소망 질문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왜 속해에 나오지 않아요? 속해에 나와야 돼요? 라고 하는 사건 중심의 대화가 아니고 우리가 사건 반장이 아니잖아요. 사건 중심의 대화가 아니고 감정과 걱정과 소망에 맞춰서 대화를 한다면 훨씬 더 공감적인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왜 우리가 공감적인 대화를 해야 될까요? 왜 우리는 교회에서, 직장 생활에서, 친구들과 공감적인 대화를 해야 될까요? 누군가가 내 마음을 알아준다는 것은 이런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저 사람이 내 말을 들었네. 내 말을 다 들었네, 저 사람이. 경청하고 있었구나. 두 번째, 내 마음을 돌봐주고 있네. 그리고 나서 3단계로 어떻게 마음이 바뀌냐면, 와, 저 사람이 나를 이해해주고 있구나. 네 번째는 이게 놀라운 건데요.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해주고 있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대요. 즉 내가 어떤 해결책을 만들어주거나 논쟁을 해서 이기지 않아도 이미 존재 자체로 나를 수용하고 이해하고 돌봐주는 바로 그런 목사님, 그런 속장님, 그런 엄마, 그런 아빠, 바로 그런 분들과 마음이 연결되는 거예요. 이번 속회에 못 나간다고 얘기를 정말 충분히 했어. 그리고 저분이 내 얘기를 경청했어. 그리고 나를 돌봐주셨어. 그리고 나를 이해해 주셨어. 아, 우리 속장님 나 사랑하는 것 같아. 바로 이 마음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요. 바로 공감적인 사랑, 말하지 않고 존재로 우리에게 다가오셨던 분. 그래서 상대방의 신발을 신어서 그 마음을 이해해 주려고 사랑을 실천하셨던 분이
바로 그 공감적인 사랑을 실천하셨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공감적인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왜요? 바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와 함께 살고 다시 인간의 고통을 온몸으로 느끼며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사랑, 바로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사랑.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신이 인간의 신을 신고 우리와 함께 느끼고 우리와 함께 머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사랑이 바로 공감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공감적인 사랑이라고 표현될 수 있구나.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도 경청과 공감을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어보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강의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 여러분 안에서 열리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